7시 반까지 자고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원래 제가 그래요. 뭐 조선일보는 한신문 오고 뭐 동아일보니 중화일보니 뭐 이런 신문들은 5신문 오기 때문에 그 신문 보고 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오느라고 앉아 그냥 왔습니다. 제목이 지금 한미동맹과 한미동맹 문제점들이 있죠. 우리하고 지금 미국하고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박사 소리가 나오고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들 심각하게 또는 정말 유일하게 이렇게 느끼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중요하고 문제되고 이런 걸 느낄 필요를 안 느낍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걸 겪으면서 이미 몸속에 다 이렇게 녹아 있어요. 6.25 때 얘기를 하면 지금 한미동맹 얘기를 하려니까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뭐 의정부까지 왔다 창동 들어왔다 그러고선 신양 가자고 보따리 싸우려다가 하가다 끊어졌다고 해서 되돌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픔도 있는데 그 석 달 서울에 있으면서 폭격을 엄청나게 당하고 정말 그 위험했던 일들도 경험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폭탄 떨어지는 걸 본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군인들은 전투에 가신 분들은 그걸 봤을지 모르지만 저쪽 우리주로 입구 쪽인가 그쪽에 뚝섬 거기에서 이제 전쟁 때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해서 저기를 가오로 미고 이제 오는데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려가지고 전차에서 다 내렸어요. 근데 워낙 비행기가 빨리 구름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전차길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까만 점 2개가 떨어지더라고요,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가지고 본 거예요, 떨어진 거를. 그게 쫙 내려오더니 우리 엎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호기심이 있으니까 계속 따라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머리 위를 지나더니 앞에 건물 있는 데 가서 떨어지는데 진짜 새우젓동만이에요. 군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그러니까 새우젓동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꽂히는 순간에 스피드가 팍 나면서 꽂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황색 낮이니까 밤 같은 게 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히 이렇게 덮어요. 옛날 저 용산 폭격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 용산도 폭격할 때는 그쪽 전부 황색 전기를 막 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장난 삼아서 방공에다 구멍 하나 팠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요. 연기 들어온 게. 그러더니 사람들이 건물에서 막 튀어나오고 아우성 튀어 그러는데 그게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때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해요. 옛날 기억이 되는 거는 참 그걸 안 잊혀집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됐어도 그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막 그냥 아우성 치는 거 그 생각이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구경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전차길에서 엎드렸다가 일어나가지고 길 옆에 집으로 들어갔더니 막 흙이 떨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진동 때문에. 그래서 또 나와서 골목으로 또 튀어서 도망가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나는 게 아이고 저 배추 갖고 오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봤더니 있을 리가 없죠. 먹는 건데 전쟁 때. 그래서 맨손으로 오면서
이거 어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이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맨손으로 어떻게 일하라 그래가지고 그 걱정만 하고 왔는데 야단은 그냥 왔더니 그냥 우리가 사러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고마워하시면서 그렇게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뭐 또 초등학교 그 교실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오라고 그랬어요. 조금 지나니까 국민학교 학생들도 다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운동장에 이제 조회 쓰던데 거기에 전부 세워놓더니 어저께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국가를 지휘하던 여자 음악 선생님이 아이가 아침은 빛나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김성 장군 노래 뭐 이런 거 뭐 원수와 싸운다 죽은 저 선생이 좀 저러냐고 우리가. 근데 지금도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 젊은 여선생인데 그걸 가르치면서 얼굴이 빨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속으로 그 사람을 가르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러니까 전쟁 때니까 알아서 눕는데 그것도 막 2, 3일 가서 배우고 나서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노래 가르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거냐 그래가지고는 몇 며칠서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그 학교 가는 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낯선 사람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은 너무 어떡해가지고 그 학교도 이제 뭐 더 나오는 소리 도는 거니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동맹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그 북한 노래들 배우고 그럴 때 우리 머리 위에서 공중전이 벌어졌어요. 그냥 기관총 쏘고 우쪽 끼고 그러니까 하다 말고 그거 구경하고 그러더니 또 서울역 뒤쪽에서는 반짝반짝하는 비행기가 떠요. 그러니까 야 저 호주 비행기 왔다고. 옛날에 우리가 오스트리아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별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스트리아군 이라는 거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오스트레일리아 쉽게 호주니까 호주 비행기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서울역 속으로 내리꽂더니 그냥 폭격을 하는데 시꺼먼 고기가 우리 노무인들 와가지고 정신없이 넘어갔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계속 폭격을 하고 밤만 되면 또 뒤지면서 잡으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40분에서 10분은 이렇게 써먹어버렸으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려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연세 드신 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뚫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형하고 아우하고 한 사람은 동생은 국군이고 형은 인민군이고 그래가지고 38선지에서 싸우고 그러는 건데 그 영화를 학교에서 보여줬는데 그 영화 보고 나서 벌써 이게 소셜라이제이션 반공교육이 된 거예요. 뭐 그때는 배우들이 진짜 죽은 줄 알았으니까 총성은 저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런 이걸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이건 뭐 저 한미동맹 이런 걸 가지고선 얘기하려는 게 큰 적인 안 돼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6.25 전쟁이니 한미동맹이니 이런 거를 상당히 좀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듣고 그래요. 한번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안보를 가르쳤는데 좀 아주 손들도 대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가더 장군 얘기를 했더니 메가더 장군 그렇게 좋게 얘기한 걸 들으니까 전율을 내가 느낀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해를 마지막으로 제가 선생들한테 국가안보를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화가 나고 속상한지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왜 가르치냐.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안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교사들이 가서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칠 때인데 그 영향이 어떻게 되겠냐. 그죠? 우리 아시지만 얼마 전에 또 작년입니까? 언제입니까? 메가더 동산에다 방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목사도 있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V8 인천 상륙하고 나서 어디가 제가 건드려서 그런가요? 이걸 꺼놓을까요? 저는 다른 데서 소리가. 그때 인천 상륙하고 나서 시달렸어요. 포소리가 얼마나 가차워졌느냐. 그리고 그 광석 가지고 간이 그 라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유행구 방송을 듣고 그랬습니다. 제 형이 중학생인데 중학생이 그런 광석 라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안 온다고 저쪽 꼭대기 제가 서울역 뒤쪽에 있었으니까 빈명고등학교, 환영고등학교 있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오는 거 본다 그러다가 제 아버님이 폐잔병들이 총 감추고 있는 거를 모르고 올라갔다가 죽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본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캐퍼시티를 조금 소개하면 제 전공 분야가 미국하고 북한 관계예요. 제가 북한의 그 대미 적대 행태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까지 제가 이걸 써먹는다고 웃죠. 어떻게 주제를 잡았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다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늦게 군대를 갔는데 그래서 거의 2년 반 이상 3년간 자위하고 제대를 할 노력이 됐는데 푸에블라 사태가 터졌어요. 청와대 그 1월 20일 날 터지고 이틀 뒤에 터졌잖아요. 68년에. 그러니까 이제 빈둥빈둥 놀고 있었는데 다시 근무하라고. 그리고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제 연장됐는데 이게 뭐 1년이 걸린지. 그때 군대 있으면서 제가 유학시험을 패스해놨거든요. 제대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군대 공부 다시 해야 되니까 운이 나쁜 사람을 할 수 없구나 그러고 이제 포기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중에 풀려서 갔지만 그때는 참 운도 없다고 그랬어요. 장교 시험을 봤으면 되는데 제가 산악부하고 축구부에 있어가지고 그거 운동하고 뭐 그러니까 ROTC도 안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ROTC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죠. 저희 친구들은 전부 이제 ROTC를 해가지고 장교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60년대만 해도 우리가 힘들 때 아니에요. 그래서 나 그냥 안 있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논산 간다고 그러니까 당신 베트남 안 가겠어 그래요. 현역 군인인데 같이 저희과 있던 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가겠다 그랬어요. 가겠다. 난 1, 2년 그냥 안 보이는 데 가서 군대 생활하고 오겠다. 그거 뭐 맨날 집에 가서 욕도 타내야 되고 뭐 힘들잖아요. 근데 또 일이 안 되려니까 다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 어디 들어가서 인선한다고 답장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못 가고 말았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광주로 소독에도 가고 간호사들도 가고 이러던 시절이니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때 그랬죠. 내가 집에 안 알리고 가는데 그 대신 죽는 거는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불구가 되면 이거 어떡하나 그 생각이 상당히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예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부모님 앞에 그 정신이 돼가지고선 뭐 속속이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건데 그 뒤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올라면서 전사자 통보가 매주 와요. 그래 그걸 받아보면서 야 이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갔다 오는 데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도 이제 저를 살려주느라고 못 가게 이제 만든 거죠. 자,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저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백아도동상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청와대 정착자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기 바로 이제 조금 전인데,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제가 메가도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나서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6.25 때 생각을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가다가 물론 나중에 잔혹 판단해서 중공군 내려오고 1.45 때까지 만든 것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도 있지만, 어쨌든 터지자마자 그냥 탄약 실어서 한국을 보내고 6월 29일 날 수원병장 내려가지고 한강변까지 와서 직접 시찰하고 돌아가면서 수일에서 비행기 타고 도쿄로 가면서 메이 공군 전력사령관한테 평양 폭격하라고. 그러니까 메가다가 가면서 벌써 평양 비행장을 폭격을 했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지금 이제 그런 행운 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27월 이쪽 김포 인천 회랑으로 해가지고 공중전이 다 벌어졌잖아요. 5공군 비행기들하고. 그러니까 그 약흑이들이 그냥 한 200대 되고 그러던데 조금 뒤에 다 없어졌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가 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반미면 어떠니? 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반미 좀 하면 어떠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상당히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왜 욕을 먹어요? 그냥 쓸데없이 트위터 해가지고는 말씀을 막 뿌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끄러워지면 또 아니면 말고 또 하고도 물러나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카터 대통령도 경험이 없이 워싱턴에 갔다가 그냥 외교정책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반대 저기가 목소리가 커지면 그제서 물러나고, 유럽 정책도 그러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탄 내렸잖아요. 우리 이거 대통령의 잡 트레이닝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 시행착오 자꾸 겪으니까. 지금 트럼프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트럼프도 좀 했다가 물러났다가 뭐 김정은이가 무슨 뭐 친구다 때릴러 뭐 이딴 소리까지 했다가는 그 다음에 너무 뭐 안 되면 겁주고. 근데 이번엔 아주 복수를 제대로 한 거죠. 이번 2월 28일 날. 그 포카페이스 중성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뭐 많이 얻어가는 줄 알았는데 웬걸 걸려들었죠. 워낙 부동산도 띠라 때 많이 해가지고 그냥 보통도 가만히 안만 보고 자기 앞에 사람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 읽어보시오. 우리 요구사항 여기 속으로 딱 내주니까 최선희 그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게 사색이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도 트럼프를 제대로 알지 않은 얘기예요.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이번에 김정은이 당하는 거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트럼프를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 그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매라고 그러면 희생이 만면하고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뭐 그러잖아요. 뭐 백두산 올라가서 불 보는 게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국제 정치는 여기 좀 썼습니다만 이거는 리얼리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현실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험에 의존하고 점진적으로 뭘 파악을 하고, 그렇게 아이디얼리즘 같이 낙관적으로는 윌슨 대통령이 실패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됩니까? 20년 후에 1939년에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인간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보세요. 1938년도 8월인가 영국의 제벌리 수상이 뮌헨에 가서 독일 저기하고 회의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저 보이면 그저 짚어줘 그쪽 땅 그거만 수다 떠났던가 그거만 양보해주면 이제 다시는 욕을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양보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다 이제 평화를 얻어왔다고 그랬잖아. Peace in it. 우리 평화를 얻어가지고 왔다. 근데 보세요. 1972년인가 3년에 파리회담에서 키신저하고 그 비트콩고 대표 여자 있어요. 우행 누구라고 있죠. 거기서 배라고 했어요. 키신저라고. 피스에 했는가 보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자꾸 반복되는 게 상황은 다르지만 반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70년에 다 끝나버렸잖아요. 피스가 어디 피스가 있어요? 월남으로 보면 키신저가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국제정치라는 게 이 리얼리즘, 키신저도 리얼리즘을 신봉하는 사람이니까 세계균형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1902년에 테프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구부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우리가 왜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가지고선 버리니까 1905년에 뭐가 있습니까? 테프트가 쓰라 메모란담이 나왔잖아요. 조선은 일본한테 맡기고 자기는 필리핀이나 미국은 관리하면 된다. 그때 버려진 거예요. 국제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덤벼들질 않아요. 1950년 1월 12일 날 뭐가 있었어요? 전쟁 나기 5, 6개월 전에. 잘 알잖아요. H선이 생겼잖아요. H선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일본에서부터 조선하고 한국하고 대만은 빼고 아류샨에서 일본으로 해서 필리핀까지 이르는 라인, 이게 소위 말하는 그 H선 라인 아니에요? 디펜스 페리미터인데 그거를 설정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렸잖아. H선 장관이. 그러니까 한국은 남한은 빠진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월 20일 김일성이 내려갔잖아요. 미국은 안 들어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때 KBO 요원도 500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리얼리즘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동족끼리다 무슨 이런 식으로만 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잘해주면 저쪽도 잘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히틀러한테 죄벌림 당한 거나 월남 사람들 뭐 그냥 키신저가 회담 잘해줄 줄 알았다 그냥 당한 거나 우리 에치슨 같은 사람이 무시해버린 거나 카터 같은 사람이 81년까지는 다 빼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3단계로 해서 주한미군 다 빼버린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을 믿고 북한하고 어떤 합의를 하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 순서대로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한번 시작을 하면 이렇게 피빙이 자꾸 돼가지고 딴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 딴 얘기가 재밌지 이런 게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 3시간 그냥 나갔다 올 사람 나갔다 오라고 그러고 3시간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오늘은 강의 준비가 안 돼서 어떡하나 하는데 시작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시작하면 제가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훑어만 보세요. 훑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 아이디얼리즘 이런 거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연맹 리그 네이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전쟁 안 하고 잘 될 거라고 윌슨이 그렇게 믿었다가 미국은 가입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국내에서 반대하니까 세워준 장시자가 들어가지도 못한 나라 사람들 대통령이 되어버려요. 국내 정치도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히틀러는 그거 하나 먹으니까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먹잖아요. 그 39년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폴란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화면 보면 알지만 폴란드 기병들이 뛰고 있잖아요. 희마병들이 뛰는데 이건 탱크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쩌습니까? 국제정치가 뭔가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들어가고 나니까 보름도 안 돼서 스탈린이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폴란드를 양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소국이라는 게 정신 안 차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분단됐지만 꼼짝 못하고 분단되고 말았지만 폴란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 폴란드의 뭐 장교들, 식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소련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서 카틴이라는 데서 좀 학살해버렸잖아요. 한 4,000명이 걸려요. 그게 현실인데 전쟁이 그거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무슨 우리 한국 공무원들 몇천 명을 대동강 쪽에서 학살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때 끌고 가다가 나고된 사람 그냥 쏴 죽이잖아요. 정말 운 좋은 사람이라 좀 가끔 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쿠르드족 보세요. 그 사람들 인구가 몇 천만인데 나라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라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러시아가 치고 터키가 와서 때리고 시리아 군대가 와서 때리고 그만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할 경우 강대국이 결정을 해요. 특히 강대국 중에서도 이 패권국가, 해저머니 쥐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 패권국가를 잘 봐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거의 미국하고 소련이 주물렀잖아요. 양대 진영을 해서 자기 캠프를 자기 관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전쟁은 안 났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빼놓고 우리가 지금 비핵화를 미국의 일관된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데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핵전쟁이 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맥나메라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단지 럭키했을 뿐이다. 그거 아시죠? 왜 그런지. 소련 잠수함 있는 데다가 미국 구축함이 hun에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소련 잠수함장이 다른 2명의 장교를 불러가지고 셋이 회의를 했잖아요. 어떡할 거냐. 해골에 조립하라고 명령 내려놓고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장교 하나가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 다른 한 사람은 공격하자고 했어. 그 해골을 받으면 미국 구축함 날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이 또 반격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구축함은 그래서 미스퍼셉션이 부속되는 게 그건데 미국 구축함 쪽에서는 폭내를 터뜨리면 이놈이 못 견디고 올라올 거다 그죠. 결국은 올라온 거죠. 올라왔는데 잘못하면 쏘고 올라올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썼고 물론 그것도 없었으면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쿠바 사태 때 바로 그냥 일본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공습을 하자 그런 측에서는 한 번 공습을 하자 그러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물었죠. 그러면 그 100% 자신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한 90%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00%는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보면서 니고를 하느냐 협상을 하느냐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전쟁이 있으면 무력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 외교나 협상이라는 거는 negotiated solution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만나는 거, 우리하고 북한하고 만나는 거 이건 search for negotiated solution입니다. 그렇죠?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거죠. 우리가 지금 외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중국에 장하성 교수를 보내는 거 가지고도 지금 말씀이 많잖아요. 정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중국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인맥이 넓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신문 보세요. 중국에서 주일 대사를 바꾼다고 그러죠. 중국 대사 가 있는 사람. 적어도 8년인가 얼마 근무했다고 그러고 상당히 오랜 근무를 했다고 그러죠. 쌓아놓고 이렇게. 옛날에 소련 친구가 여기 왔을 때 북한 얘기가 나오니까 저보러 물어요. 너 북한에 몇 번이나 갔었냐? 그럼 저보러 물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는 태어나긴 했지만 가보지 못했거든요. 우연히 제가 태어났던 데가 백선엽 장군이 학교 다니던 거기에요. 또 성결이하고 저 대동교 사이에 진리라고. 그건 제가 백선엽 장군님 저 인터뷰하러 갔다가 장군님 저 실리가 어쩌입니까? 그랬더니 동그라미 착 하더니 새 신자로 딱 해서 쓰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은데 그분이 비판도 받고 뭐 친일파다 뭐다 그러는데 6.25 때 참 잘 싸우는 거예요. 정말 나이 30에 그렇게 싸웠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30에 무슨 사단장이 됩니까? 그냥 연대장 때 딱 금방 사단장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싸웠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나와 있다가 무슨 장교들 교육받는다고 나왔다가 6.25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잘한 게 뭔가 하면 4월 달에 광주에 있다가 6월 달에 4월 달에 광주에서 1사단 그때 수색의 본부가 있었죠. 헤드쿼터가. 사단장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예비사단이 인천에 있더래요. 예비연대 하나가. 그리고 서부저 그 38선은 이게 뭐 그냥 100몇십, 150km 얼마나 들어서 가지고 고병력 가지고 그걸 어떻게 커버하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82km가 얼마나 줄여버렸대요. 이제 좀 남침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다 못하니까 어차피 버릴 건 버리고 했고. 그리고 그 파평산 그쪽에다가 진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고양시죠, 일산. 거기에 봉인천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진지 구축을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사흘을 싸운 거예요. 6.25 때 사흘을 싸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량 떨어지고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참모를 보냈는데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고 서울이 함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동안 공로됩니다. 이 사단장. 최 회장과 그 사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다 걸어서 한 마리 아마 민가에서 보였겠죠. 그걸 사다 주는데 자기 밑에 장병들이 다 굶기 때문에 내가 못 먹었대, 안 먹었대. 그래가지고 시흥으로 가서 미 국무관한테 그 대회한테 설탕 좀 구해달라고 해서 그걸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50년대 그때
냉수에다가 설탕도 타주면 그게 대접이었는데, 그래서 설탕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힘이 나더래요. 그렇게들 싸우잖아요. 그런 저 어려운 거는 다 빼버리고, 왜 뭐 일본군 뭐 군관학교 가지고 그래. 그거는 제가 물었어요. 직접 물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좋죠. 사범학교를 나오면 평양에서 보죠.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사범학교 나오면 직업이 보장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해오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만주군관학교로 갔잖아요. 그 회장님이 어떻게 해서 그걸로 안정이 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군관학교 가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만 해요. 공부가 더 하고 싶어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간 건데, 어쨌든 독립군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와서 일군 장교가 됐으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픈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랬어도 6.25 전쟁 때는 저 구해낸 거예요. 낙동강전선은 아시잖아요. 다부동. 그 마이클 리스 장군의 나중에 주한미군 사령관 됐지만, 그 27년 대하고 우리 한국군 1사단하고 거기 지켰지 않습니까? 상처에서 이렇게 되고. 그 뚫렸을 때 사단장이 맨 앞에 서가지고 고지탈환하러 올라갔잖아요. 사단장이 어디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그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군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군들이 장교 431이 무지하게 높아요. 73년 용키포 때 그 골라나이도 좀 시민에 납니다만, 골라나이트에서 여단이 2개 있었는데, 그 남서쪽에 있던 그 여단이 24시간 싸우고 나오니까 장교의 90%가 캐주얼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거의 죽거나 다친 거예요. 왜? 이스라엘 군대는 장교가 앞에 서요. 앞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이 안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거기 탱크가 180대,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시리아 군대는 몇천 대 탱크, 2,000대 이상의 탱크가 있었어요. 그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시리아 탱크 한가운데서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훈련할 때 시리아 탱크가 한 발을 쏘면 이스라엘 탱크에서는 3발을 쏘게 훈련을. 그러니까 숫자는 안 되니까 그런 적이라고 유리한 그 언덕이나 이런 데를 빨리 차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예비사단이 동원이 돼가지고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시리아 군한테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에, 아까 얘기해서 90% 장겨 나가고 탱크가 3대밖에 안 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참 총장이 라빈 수상됐잖아. 암살당했죠?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 올라가는 사단장이,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 미션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혼란스러운데 우리 부대를 투입해봐야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미션을 공격으로 바꿔다. 우리 구출하러 가던 부대가 옆으로 돌아가지고 허리 끌어버린 거예요. 시리아 군대를.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뒤져 나타나니까 얼마가 왔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패닉 상태로 돌아가서 이게 와우시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좀 삐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 싸우는 거 보면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정리하지만 참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정말 잘 싸우는 그런 건데, 그럼 이서부터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한번 초청장을 주고요. 그 엔타이 테러리즘 그 관계 회의가 있는데 가겠냐고 가겠다. 가봤더니 연사들이 전부 모사드 디렉터 아니면 참모총장, 총참모장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와요. 총참모장이 중장인가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군복 입은 걸 보니까 참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병 애들이나 이 총참모장이나 똑같아요. 바지통이 다 둥그래요. 각이 어디 있고 뭐 그리고 자기 썼던 모자는 견장 이 사이다 꽂고 그러고 와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5, 6명씩 경비순 애들이 있는데 보면 천진난만해 보이고 게다가 그 웰링월이 어디냐고 통곡의 벽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우리는 웨스터몰이라고 그런다. 자기는 그 말 안 쓰잖아요. 그럼 보면 이게 뭐 대학생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잘합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여분이 총 메고 그러니까 해변가에 놀러 왔어도 총을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탄하는 게 아침에 버스가 와서 데리러 오는데 전부 이걸로다가 다 탐지래요. 회의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대개는 학자들이고 테러 전문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야 여기 철저하고 호텔 보니까 앞에 이런 돌에다가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테러 차량이 못 들어오게 호텔 앞에 그 집들을 가만히 보니까 창문들이 조그매요. 그러니까 뭐 공격 못하게 이거 뭐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들고 하고 있어요. 다음 날 또 회의 가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던 게 또 이번엔 이렇게 와요. 그랬더니 완전히 생소한 데로다가 버스가 달려. 한참 가다 보니까 어저께 그 회의장 그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오고 하루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며칠 사이인데도 혹시 공격당하나 그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 외무장관이 또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학술을 해도 자기네 그 경험 많고 그래도 외국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 할 때도 패널리스트를 보면 이건 모사드 디렉터의 뭐 이런 군장성에 뭐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도 이게 들을만하고 고생한 거라미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재밌는 게 밖에 보니까 순찰하는 저기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뭐 군인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다음 명찰을 주는데 명찰에 파란 거 빨간 거 뭐 노란 게 다 있어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뭐 파란 거는 저 앞줄로 가서 앉을 수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뭐 빨간 거는 지금 시간에 돈 안 내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돈 냈으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자기네들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한 사람은 오면 다가오면 앉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빨간 거 노란 거 그거 올려다가 그러니까 어거나이즈를 그런 식으로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우리는 웬만하면 가세요 그러고 말잖아요. 네?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할 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참 많은데 배우려고도 안 그러고 또 너무 잘났다고들 생각을 해요. 아까 리얼리스트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또는 이상주의적인 사람들, 좌파 성향 사람들
경험을 안 했으면서도 허물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자꾸 시행착오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게 자꾸 굳어지고 잘 모양도 갖춰지고 실수도 이제 그 다음에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